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아시아나항공 윤성원 사무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성원 사무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은요, 항공사의 사무장으로서라기보다는 좀 제가 지난번에 소믈리에로서 강의를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즐겁게 와인에 대해서 제가 공부할 기회를 가졌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귀를 솔깃 한번 열어보시고요. 혹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즐거운 강의를 듣다 보면은 또 관심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 그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와인이 요즘 대세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혹시 그런 걸 좀 피부로 느끼십니까? 네, 그 피부로 느끼는 건 제가 제 말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조차도 와인을 이야기할 때면은 많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 이 시골 출신 친구들조차도 이제 와인을 접하고 또 와인을 마시기를 즐기고 하는 걸 보면 또 네. 그럴 때 피부를 많이 실감합니다.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이 그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즐겁게 강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표현을 해서 전달하는가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렇죠. 입담이 워낙 좋으시고 너무 즐겁게 강의를 방금도 잠깐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더 웃다가 즐겁게 와인을 알게 되고 그럼 한번 마셔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이 와인을 소개하는가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와인을 처음 마셔서 내가 와인계로 입문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언제십니까? 네, 제가 한 7년 전쯤에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으로서 이제 비즈니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와인을 마셔보고 와인을 접했는데, 그 전까지는 뭐 거의 소맥과 소주로 점철된 저의 인생이었지만, 그 이후로 이제 특히 화이트 와인을 처음 접하면서, 네. 알 수 없는 향과, 예. 어떤 톡 쏘는 산도, 여기에 좀 매료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큰 관심, 공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해산물이나 회 같은 걸 먹을 때, 예. 애써서 이제 스스로 한번 사 먹어보려고 노력하고 했던, 그때부터 아마 시작되지 않았나. 7년 정도, 한 7년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7, 8년 정도. 처음부터 술을 전혀 즐기지 못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와인을 좋아하기는 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도 알코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그 전에 다른 술을 즐기셨기 때문에 와인의 매력도 또 빨리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무래도 술을 마셔야 알코올을 몸에서 좀 받아주고 그렇죠. 자기가 즐길 줄 알아야 또 다른 술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듯이 와인도 전혀 자기가 술을 싫어하고 어떤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개인 신념으로나 와인을 멀리하는 사람은 술을 멀리하는 사람은 와인을 아무래도 접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소믈리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소믈리에 자격증은 부여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각 나라별로 네. 공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없는데 대한민국은 없다. 네,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예.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은 없고. 그럼 그 자격증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저는 영국에서 받았습니다. 예, 영국에서. 저는 다 프랑스에서 받으셔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각국 전 세계적으로 몇 개국 정도가 이 소믈리에 자격증을 부여하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것은 아마 이태리,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 그다음 칠레. 네, 이런 와인 생산국이 있지만, 거기서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뉴질랜드와 호주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발급한다기보다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격증의 그 기관에서 전 세계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코트 오브 마스터 소믈리에라는 거기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이제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이런 쪽에서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믈리에가 그 다음 단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다음 단계 있습니다.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위에는 이제 마스터 소믈리에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가진 거는 그냥 서티파이드 소믈리에라 그래가지고 소믈리에 인정 자격증이고 그 외에는 이제 마스터 소믈리에가 있는데 마스터 소믈리에가 되려면 그 공부만 제가 지금 입장에서 시작해도 10년 이상은 걸리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럼 서티파이드 소믈리에가 되는 데까지는 보통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합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개인마다 다른데 자기가 와인에 관심이 있고 또 좀 소질이 있고 코가 발달했다거나 후각이 발달했다거나. 전 소질이라고 하시길래 잘 마시는 소질인지. 그렇다면 뭐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뭐 1년, 2년. 네네. 하지만 그냥 처음 와인을 시작해서 마음을 먹고 따야겠다. 그 자기는 취득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최소 2년, 3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꽤 긴 시간, 뭐 다른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업도 있고 다들 네. 그런 가운데 짬짬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보통 2, 3년 이렇게 걸릴 수도 그렇죠. 있다. 그냥, 뭐, 와인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소믈리에가 돼야 되는 것은 직업적인 이유였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관심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직업적인 이유가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 항공사 서비스맨으로서 이제 와인을 알아야 되는 책임감도 네. 있고, 우리 승무원들이 와인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개인적으로 즐긴다는 것도 있겠지만, 예. 승무원들은 그 와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조차 어떤 와인을 추천해야 되고, 네. 기내식과 매치된 잘 맞는 와인을 또 추천해 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직업적 책임감에서 또 와인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게 이어져서 이제 또 와인을 사랑하게 되고, 네. 또 제가 같이 있는 또 함께하는 사람도 또 와인을 또 즐기게 되면서 예. 더 잘 맞아지고. 아니, 그 아내까지 그렇게 와인에 입문하시면은 와인이 좀 고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아파트를 팔아야 될 상황입니다. 네, 계속 마이너스 통장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입만 고급이 돼가지고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입만 고급이 된다는 표현이 굉장히 이 와인계뿐만 아니고 뭔가에 빠지면은 점점 그 본인의 관심사가 커지면은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예. 다른 투자하고 틀리게 이건 또 몸에서 다 소비가 되어버리는 투자이기 때문에. 남는 게. 네,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고통스러운 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기억에 남는 걸 기대하는데 자꾸 마시다 보니까 기억력도 어두워지고. 그런데 지금 아시아나 항공에는 소믈리에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소믈리에는 현재 4명입니다. 많지 않군요. 그 항공사에 굉장히 많은 승무원들이 있고 직원이 있을 텐데, 그 4분이시면은 그 사내에선 굉장히 인정받는 승무원이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인정받고 있나요?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은 소믈리에가 돼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신 데는 개인적인 관심사가 컸을 텐데 와인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던가요? 처음에는 와인을 이제 좋아할 때는 어떤 단순하게 향이라든가 다른 술에는 없는 어떤 느낌, 그런 감성적인 부분 그런 걸로 좋아하게 됐는데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의 인생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많이 반영하는 술이 아닌가. 왜냐하면 포도나무 자체는 비옥한 땅에서는 좋은 포도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반드시 땅에 척박해야 되고 그 땅에 척박할수록 그 뿌리는 사람이 어떤 힘든 환경에서 꿈을 찾아가듯이 그 척박한 환경일수록 물을 찾아 끝도 없이 밑으로 뿌리를 내려갑니다. 네네. 그리고 그 뿌리가 한 몇 킬로 밑에서 어떤 물을 찾았을 때 그 물을 빨아 올리면서 그 층층에 있는 수많은 미네랄들과 어떤 향들 그런 걸 나중에 포도에 품어내거든요. 네네. 만약에 땅이 비옥하다면 뿌리는 절대 밑으로 뻗어가지 않고 그냥 옆으로만 뻗어서 단순한 와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영양분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포도 알만 커지고 비대해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식사를 너무 많이 한다든가 그랬을 때 비대해지듯이 몸은 커지지만 어떤 깊이가 없어지듯이. 그래서 저는 항상 와인 끝에 수업하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포도나무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앞으로는 와인을 드실 때 그냥 와인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한잔한다 생각하시면 드시라고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을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왜 그냥 포도 맛이 이미 증명을 해줄 텐데 사람들은 포도를 먹지 않고 와인을 먹게 됐을까요? 그렇게 좋은 그 인생을 담은 포도나무가 생산해내는 그 과실 자체가 이미 훌륭할 텐데 그렇죠. 과실만 먹어도 되고 건포도를 먹어도 될 텐데 그것을 술로 다시 승화시켜서 먹게 되는 뭔가가 있을까요? 그건 이제 와인 역사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와인 역사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제 와인이란 술을 유럽 사람들이 먹기 시작한 건 그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일단 포도나무보다는
공류가 많습니다. 쌀 농사, 그렇죠. 보리 농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곡주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곡주를 정류해서 또 소주를 만들게 되고 청주를 만들게 되고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곡류보다는 유럽에서는 포도나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포도밭. 그리고, 예. 그리고 그 포도가 술이 될 때는 포도는 일단 알이 깨지면 술이 됩니다. 예. 알이 깨지면서 즙이 나오면서 공기 중에 있는 그 효모들이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네네. 와인을 발견하게 된 것도 어떤 포도를 저장해 뒀다가 우연히 그 나온 즙을 마셨다가 그 어떤 사람이 취해가지고 발견했다는 네네. 것도 있고 또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와인을 발견한 것은 원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포도를 먹으려고 자기 숙소에다가 이렇게 재어 놓았다가 거기서 누워 자기도 하고 네네. 하면서 이제 포도가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술이 됐는데 그 술을 마시고 뭐 원숭이가 기분 좋아지고 네. 그런 말도 있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게 되냐면 그런 식으로 유럽이 이제 포도주를 접하게 되고 자연 발효하게 되면 알코올 도수가 한 4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보통. 또 유럽에는 또 물 자체가 석회질이 많아서 물을 그냥 마시게 되면 몸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식중독 또 옛날 같은 경우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렇죠. 전쟁 나갔을 때 유럽이 전쟁을 한참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식수 대신에 4도 정도 되는 알코올 포도주를 섞어 마시고 병사한테 먹이면 네네. 사기도 금방 진작되고 또 안전한 식수로서 제공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굉장한 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도를 먹는 것보다 포도주를 먹었을 때 와인을 마셨을 때 얻을 수 있었던 많은 베니핏이 그렇죠. 이미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포도주로 이렇게 네. 그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고수끼리 알아봅니까? 항공사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 보면 알아봅니다. 예. 그럴 때 좀 긴장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긴장도 되고 또 반갑기도 하고요. 또 네네. 와인을 정말 좋아하지만 어떤 옆에 있는 지인이라든가 친하게 지낸 친구들, 가족들에게는 와인을 섣불리 권하지 못합니다. 예. 제가 느끼는 이런 감동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함께 느끼고 공유하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맛있는 음식을 차렸는데 혼자 그 맛을 알고 먹는 네. 것과 같은 느낌이랄고 할까요? 그래서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발견했을 때 기분이 좋죠, 일단. 기분이 좋고 또 제가 아는 와인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바로 답변을 올 때 그런 희열, 기분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무슨 아시겠지만은 유명했던 무슨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 네. 와인 한 잔, 귀한 와인 한 잔 마시면 뭐 펼쳐지는 그림이 있고 뭐 시가 한 편 읊어지고 명화가 떠오르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실제로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건 아니시군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만약에 부모님이 와인을 접했다든가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지나가다가 어떤 익숙한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어떤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질 때 그런 느낌, 감정이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와인을 만났을 때 향을 맡았는데 어느 날의 어떤 감정,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어떤 가족과의 어떤 그런 추억이 생각날 수도 있겠고 또 연인과의 그런 과거의 그런 좋은 추억, 슬픈 추억 그런 게 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그런 감정에 젖어서 시도 한 편 쓸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예, 가능하다 봅니다. 네. 가능하시다고. 예. 그 흔히 말하는 뭐 세계 5대 와인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일반인들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 가치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제가 생각에 제일 첫 번째는 그 땅과 기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 프랑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 보르도에서 말씀하신 5대 샤토는 프랑스 보르도에 존재하는 샤토들인데요. 네. 그 땅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 1등급 와인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2등급도 될 수 없고 그 등급에서 벗어난 와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도 행운이라고 봐야죠. 네. 그 땅을 소유했던 그 조상들과 그걸 알고 또 그런 사람으로부터 어떤 땅을 매입해서 좋은 땅을 매입해서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던 게 어떤 그 사람들의 행운일 수도 있고 또 그 프랑스 보르도 자체에서 오는 어떤 좋은 기후 그리고 토양입니다. 그 토양 똑같은 품종이라도 캘리포니아에서 키운 품종과 보르도에서 키운 그 같은 품종의 느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의 그 프랑스의 와인을 가장 좋아하는데 네네. 이유는 이제 첫 잔 한 잔만으로 어떤 와인의 맛을 평가해야 된다면 신세계 와인들, 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유럽을 벗어난 다른 나라들을 신세계 와인 생산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 포함해서요. 뭐 칠레라든지 그렇죠. 요즘 유럽 사람들이 예. 정복해 나온 그 땅들, 네네. 아메리카 대륙과 그 호주, 예. 뉴질랜드 그쪽 다. 그쪽에는 기후가 너무 더워서 당도가 많이 발달합니다. 네네. 그래서 첫 잔을 마시면 아무래도 마시기가 조금 편하면서 목 넘김도 좋을 수 있고요. 예. 또 사람들이 우리나라 분들은 또 어떤 복분자 술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양조되어 있는 과실주들이 대부분 다 좀 당도가 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익숙한데 그걸 기준을 맞춰주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당도가 드라이하지만 당도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프랑스나 유럽에서 나온 와인들보다는 느껴지는 당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기 편해하고 그렇지만 와인 한 병을 마셨을 때는 네. 음식으로 따지면 그렇죠. 처음 숟가락을 들었을 때 맛있는데 갈수록 좀 질리는 음식?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어떤 유럽의 정말 좋은 와인들은 첫 잔을 마시면 너무 드라이하고 당도가 없어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끝으로 갈수록 그 한 방울이라도 마시고 싶다는 그런 갈수록 더 마시고 싶다는 마치 정말 좋은 된장찌개라든가 정말 잘 담은 김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먹을수록 더 갈망을 만드는. 네. 예, 알겠습니다. 내 인생의 와인 한 잔이라고 한다면 뭐 말씀하셔도 어떤 저희들이 브랜드 네임을 다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들어두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와인. 제 인생의 와인이요. 전 호주에서 나오는 투엔즈 쉬라즈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쉬라즈라면은 호주, 뉴질랜드 이쪽에서 나오는 그 포도 종류로 알고 네, 있는데. 포도 종류 쉬라즈입니다. 네네. 그 똑같은 품종이 프랑스는 시라라는 예. 품종을 팔리고 그 투엔즈라는 쉬라즈를 처음 소개받아가지고 저는 신세계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세계 와인들은 그닥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별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한 잔을 마시는 순간 좀 많이 놀라게 됐습니다. 예. 그 어떤 파워풀함과 똑같은 품종 쉬라즈 품종이지만 프랑스에서 그 똑같은 품종을 만드는 에르미따즈나 꼬트로띠 그런 품종 그런 브랜드하고는 또 다르게 어떤 강한 파워풀함 그리고 뭐랄까요 저에게 저와 같은 어떤 야수의 저도 지금 보시다시피 좀 야수의 느낌이 아주 있으시죠? 잘생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미남이신데 왜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꽃미남. 네. 그럼 좀 야성적인 그런 네, 맛 야성적인 때문에 느낌. 기대하지 않았는데 굉장한 감흥을. 그리고 또 보통 와인들이 15도 이상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15도 이상을 넘어가면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그래서 다른 와인으로 분류됩니다. 네네. 근데 그 와인은 좀 독특하게도 일반 그냥 스틸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16도더라고요. 알코올 도수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 16도라는 도수는 스페인의 쉐리 같은 경우 16도 와인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주정 강화 와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폴티파이드 와인으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16도라는 알코올이 높은데 보통 양조를 잘 못하게 되면 그 정도 알코올이면 알코올 향이 너무 강해서 마시기 힘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엔즈 시라즈는 그렇지도 않고 정말 알코올 도수가 16도라는 걸 넣기 힘들 정도로 양조를 잘했었고 또 우리 가족이 지금 제가 4명이거든요. 딸 둘을. 네네. 딸 둘이 있는데 그 나오는 그 시리즈가 4가지입니다. 예. 딱 맞게도 그 가든 시리즈가 있습니다. 투엔즈, 맥스스 가든, 릴리스 가든, 소피스 가든 또 그렇게 있는데 그 맥스는 이제 그 우리 식구들의 와인 영어 이름을 그 가든스 그 시리즈 이름으로 지을 정도로 그렇습니까? 저는 맥스시고 다 릴리도 있고 집에 릴리 우리 막내는 릴리고 소피는 집사람이고 굉장한 와인 매니아시라는 걸 다시 한번 뭐 소믈리에시니까 당연하시겠지만 자 좀 시간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저는 여쭙다 보니까 벌써 이런 시간이 됐나 싶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자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그냥 일반 가정입니다. 김치와 된장과 밥과 이런 일반 한국식 가정식을 먹습니다. 어떤 와인 한 병을 권해주신다면?
네, 일반식 우리 한식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한식은 대부분 짠맛이 강합니다. 그렇죠. 김치도 짜고 또 된장찌개도 짜고 그런데 그 짠맛 그 솔트하고 가장 잘 어울리고 또 그 솔트를 중화해주는 맛이 스윗입니다. 스윗. 예. 그래서 완전 드라이한 와인을 그러니까 최고 보르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5대 샤또 와인 그런 와인을 마시게 되면 너무 그 와인의 탄닌이 강한 떫은 맛만 강조됩니다. 네네. 소금 때문에. 네. 그런 와인보다는 차라리 조금 약간 당도가 있는 저렴한 신세계 1, 2만 원대 한국으로 따지면요. 여기서는 한 9불 예. 그 정도에 10달러. 네, 10달러, 예, 10달러 그 정도 선에서 예. 레드 와인이든 화이트 와인이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캘리포니아 쪽에서도 예, 상당히 좋습니다. 아. 절대 한국 음식과 반주로 마실 때는 좋은 거 권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도 집에서 집사람이 어떤 삼겹살을 했다든가 불고기를 먹는다든가 특히 불고기 같은 경우는 불고기 자체 당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드라이한 와인하고 마시게 되면 그 불고기의 단맛도 죽게 되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와인에 또 떫은 맛만 강조되고 네네. 그런 경우에는 약간 당도가 있는 와인들이 한국 음식하고는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혹시 저녁 초대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네. 한국식이라면은 좀 저렴한 와인이지만 그 사가셔도 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도 괜찮을 그렇죠. 것 같네요. 네. 이게 어울린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 아시아나항공 윤성원 사무장 모시고 와인 이야기, 이분이 소믈리에시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즐겁게 와인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뭐 다음 기회를 또 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언제 시카고로 오시나요? 네, 저희 스케줄 나오는 대로 와야죠. 그건 우리 스케줄 마음대로 하실 수 담당하시는 없는. 분이. 예. 그러면 다음에 와인 한 번 더 이렇게 아시아나항공 측에서 만들 그런 자리가 있을 기회가 있을까요? 네,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